것 중에서 그 삼성물산 사고 관련해서 유해 작업 도급 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인가 기준 등을 강화하는 것을 재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협력업체, 하청업체가 이미 존재를 하고 있고 이들이 매년 또 계약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바로 도급금지 대상에 확대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물질들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고요.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은 우선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급하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해당 하청업체나 협력업체가 안전관리 부분들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인원으로. 그래서 그 원청업체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면은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원청업체 이번에 이제 사고가 난 상당히 많은 그 여러 요인이 있지만 또 구조적인 요인들은 이제 원청 하청 간에 있어서 원청업체의 어떤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 또 이 중요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원청업체 결국 하청업체나 그 협력업체는 생산 공정을 수립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청에서 오케이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원청업체의 책임과 의무가 좀 더 포괄적으로 그런 규정될 수 방향으로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스펙 초월 채용 시스템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하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의무교육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청소년이 매년 1만 명이 넘고 고교 미진학 청소년과 고등학교에서 중도 탈락하는 청소년이 또한 3만 5천여 명 매년 이렇습니다. 얼추 대충 계산해도 1년에 약 4만 5천 명씩 의무교육 플러스 흔히 말하는 고등학교까지도 졸업하지 못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스펙 초월한 채용 시스템을 통해서 흔히 말해서 4대 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장, 반듯한 일자리를 가지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이제 중간에 탈락하는 분도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렇죠. 결국 이런 분들은 반듯한 일자리를 가지게 될 확률이 거의 전무하다고 보아집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의 한 축을 지속적으로 이루고 있는 한 계층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교육부에서도 학교 청소년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방치되고 있고 노동부의 직업훈련 시스템 어디에서도 이 사람들을 안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예는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지난번 나주에서 있었던 성폭행범 고모 씨의 경우에도 24살이었는데 불우한 가정 환경 때문에 중학교를 중퇴하고 집을 떠나서 그 어린 나이에 공사 현장을 전전하면서 그냥 먹고 살기 바빴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제대로 된 직업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고 한데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을 해서 스펙 초월한 채용 시스템이 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라고 한다고 과연 그 시스템에 들어와질 수 있을까요? 의원님 그 스펙 초월 시스템으로 다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고요. 예, 해결할 수 없고 그런데 이분들은 저는 결국은 교육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하고 또 하나는 노동부가 역시 마찬가지로 직업훈련과 관련된 부분은 좀 책임을 져서 어쨌든 의무교육 정도에 해당되는 교육은 받게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직업훈련 시스템에서 이분들을 소화를 시켜서 그야말로 성인이 돼서 18살 이후에 사업장으로 나올 때는 우리 사회로 나올 때는 그래도 어떤 일자리에는 갈 수 있을 정도의 훈련을 시켜서 저는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4만 5천 명이 매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야라고 방기하는 것은 저는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동의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취업 성공 패키지나 이런 그 지금 프로그램이 잘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 가동되지 않고 있고요. 그 실질적으로 제가 몇 군데 그 공공 직업 훈련 기관들하고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그 직업 훈련 시스템을 통해서 제 자리를 잡아가는 경우가 많이 좀 드뭅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공공훈련기관이기도 했었던 대한상인인력개발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공공훈련 인프라였었습니다.
2천여억 원의 국가 자산 8개 훈련원을 그냥 대한 상해에다가 그냥 민간에서 준 거 아닙니까? 그런 공공훈련 기관들, 인사가 잘 돼 있는 그런 훈련 기관들에서 이런 분들을 이런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 청소년들을 좀 받아서 기본적인 교육과 더불어서 직업 훈련을 좀 시켜서 우리 사회에 반듯한 사람으로 나와서 일자리를 좀 찾을 수 있게끔 하는 역할, 이것을 고용노동부가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네, 대해서 전적으로 어떻게 동의를 하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원장님 아까 차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제 어디 갔다 와서 없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오래 쓰던 तर을 제가 새 차를 살 돈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물려받아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이렇게 이름만 가지고 판단을 해주시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참고로 시가는 96만 원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볼보를 타신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 차로 주정차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됐는데 그거를 납부를 안 하셔가지고 압류까지 당한 현실에 대해서 그것도 2번이나 그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신중치 못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종훈 의원 질의합니다.